만나볼 분은요,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가 아마 무엇을 하는 분들인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소개해드린 것보다 직접 본인 소개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누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브리온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에서 야구 에이전트 팀 팀장을 맡고 있는 박희진이라고 합니다. 에이전트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기본 업무는 연봉 협상을 대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교섭도 하고, 그리고 프로야구에 한해서는 연봉 조정 신청을 대행하는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업무만 해서는 저희가 그 에이전트로서 좀 역할을 다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게 대한민국 시장이기 때문에 뭐 매니지먼트로서도 선수들이 비시즌에 뭔가 좀 부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한다든가 또 뭐 종종 이런 유튜브 출연도 제가 어레인지 하기도 하고요. 네. 두루 정말 여러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선수들을 토탈 케어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그 선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케어해주는. 네, 사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사실 케어하기가 만만치는 않은데 그런 것들을 다 케어해 줄 수 있도록 어떤 좀 조언을 해준다든가 그렇죠. 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든가 좋은 분들이 계시면 연결을 해준다든가 뭐 그런 업무들이 다 포괄적으로 이제 사실 에이전트라는 직업에 어떻게 도전하면 되고 궁금한 네. 사항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에이전트 제도 시험이 아예 있지만 네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며? 예, 일단은 이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식 이 공인 대리인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시험을 통과한 분들은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 중에서도 현역 에이전트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현실이고 그렇죠. 예. 네, 여러 가지 좀 악조건도 사실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로서의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선수와 에이전트와의 관계를 맺는 게 사실 첫 번째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선수들을 지금 에이전트 역할을 해주고 계신지요? 일단은 뭐 하나의 김태균, 하주석 선수, 네네, 그리고 LG 트윈스의 이용종, 유강남 선수, 예, 그리고 두산의 최주환 선수, 그리고 뭐 SK의 뭐 서진용 선수 등등해서 지금 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잡으셨네. 생소했던 에이전트라는 그런 영역이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많은 팬들이 이제 관심을 받게 됐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앞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니 어떻게 하다가 어떤 과정으로 어떤 계기로 에이전트가 되신 건가요? 이제 대학교 입학을 했을 때 당시에 그 운동 특기생들이랑 같이 생활하는 학과에 제가 입학을 했었습니다. 예. 이제 중고등학교, 초중고 쭉 운동을 해온 선수들이 대학에 들어왔지만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고 학교 생활 이후에도 프로에 가지 못하면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많이 낙오가 되거나 어려운 것들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 있죠. 예. 그때는 이제 뭐 대학생 때는 수강 신청을 대신 도와준다든가 뭐 시험이 있으면은 이렇게 정리해서 좀 노트를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도움을 줬었는데 좋은 일 많이 하셨네.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승화시키는 관점으로 뭘 해줄 수 있을까를 사실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이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냥 막연한만 있었는데 다른 직장에서 제가 한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때마침 좀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네,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마침 제도가 생겼고 그래서 운이 좋게 어떻게 시험을 봤는데 또 합격이 돼서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말씀해 주셨던 그 에이전트 계약을 맺은 그 선수들의 몇 년이 예.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야구계나 한다는 선수들이란 말이죠. 네. 그 선수와의 관계가 또 어떻게 처음에 맺어졌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예, 그게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선수들이랑 어떤 관계를 맺느냐,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느냐가 사실 출발점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뭐 무작정 뭐 이렇게 들이댈 수도 없고요. 뭐 이렇게 뭐 명함을 막 이렇게 뿌리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인적 네트워킹을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용품 업종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런 언론계, 미디어 종사자분들도 계시고 구단 관계자도 계시고 그래서 한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고 한 6개월 정도는 저의 좀 진정성이라든가 저희 회사가 지향하는 방향성을 그분들에게 먼저 설득을 시켰고 그렇게 조금씩 이제 선수들과의 미팅 기회를 갖게 됐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뭐 에이전트 제도가 생겨서
선수로서는 참 좋지만 네. 아직은 사실 선수들의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내가 받았던 연봉의 에이전트의 수수료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습니다. 상당히 아직은 그 개념들이 네. 좀 깨어있지 않지 않나 이런 네.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선수들이 이런 제도가 뭘 생기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시간이 걸리고 지금이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많이 선수들에게 어떤 식으로 저는 설득을 하냐면 그 커미션에 대한 부분이 부담감은 있겠지만 사실 구단과 직접 대면해서 연봉 협상을 했을 때 선수들이 갖게 되는 어떤 정신적인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있죠. 운동에 집중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좀 구단과 어떤 이런 좀 관계가 좀 멀어지거나 소원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사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대행을 했을 때 선수에게는 좀 더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할 수 있고 감정을 빼고 이성적으로 또 구단에 전달하는 역할도 할 수 있고 사실 그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무래도 선수들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또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선수들의 마음을 열기까지 사실 꽤 시간이 걸리죠. 예, 결혼한 지금 와이프한테 구애를 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었어요, 진짜로. 예, 그래서 충분히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네, 예. 그게 되게 힘든 부분인데 거기서 오는 성취감도 되게 크고 또 선수들이 그렇게 한번 관계를 맺고 나서 믿음으로 어떻게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유지가 됐을 때 정말 좀 어떻게 뭐 돈과 바꿀 수 없는 좀 굉장한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나 같으면 못해. 참을 수 없고 인내력 없는 나 같은 사람은 네. 나가 승질 나가지고 야씨 안 해. 네가 해. 그걸 안 할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그런 네. 그러니까 속으로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그런 생각도 울컥울컥 충분히 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울컥할 때 가끔 있습니다. 아니 네. 근데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들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누가 떠올리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짜잔 하고 옆에 저 선수 이름이 나올 것 같아요. 김용희 선수가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예, 뭐 거의 이제 김용희 선수가 이제 중계화면에 잡히면은 와이프가 긴장을 해요. 예, 제가 이제 타석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을 좀 하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용희 선수 정말 제가 좋아하고 팬이고 예뻐하는 동생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아까 딱 뵙고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뭐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작년에는 제가 잠실야구장에서 선수들 만나고 이렇게 중앙문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 돼 보이는 꼬마 둘이서 막 뛰어더니 저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김용희 선수한테 미안한데 그때 김용희로 제가 사인을 해줬어요. 잘하셨어요. 왜냐면은 그 친구들은 저를 김용희로 아는 것 같은데 제가 모자를 쓰고 있었으니까 뭐 이렇게 또 막 말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굳이 또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용희야 미안하다. 아무튼 좀 그렇게 했었습니다. 운동하셨어요 본인이? 대학교 때 학과를 그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인 여러 가지 운동들을 저는 두루두루 많이 했던 편이고요. 좋아하기도 하시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에이전트라는 일을 하시기 전까지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오신 걸로 알거든요. 네, 맞습니다. 간단히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은 졸업과 동시에는 사실 그 모 인터넷 그 스포츠 언론사에서 수습 기자로 야구 기자로서 잠깐 일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나왔을 기자로서의 맛을 또 보셨고 또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제가 그 여중에서 또 한 학기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여자 중학교에서 교사로 계셨고 했었고 그 뒤에 이제 제가 그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10년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미국 최대 에이전트 하면 스캇 보라스잖아요. 네. 뭐 이번에도 비시즌 동안 에이전트 피로만 해서 뭐 500억 이상을 벌었네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우리는 일반 팬들은 우와 에이전트가 그렇게 많은 수입을 물론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사실 선수가 많이 받아야 에이전트 피도 그만큼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당연히 또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이런 질문은 사실 뭐 좀 그렇으면 얼마나 받으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보통 수수료가 얼마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수수료는 보통 선수협에서 정한 거는 최대 5%까지 5%. 되어 있거든요. 5%를 넘지 않게 되어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천차만별이라 뭐 회사가 또 뭐
에이전트가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면 기본급을 또 어느 정도 챙겨주는 경우도 있고 아. 또 뭐 인센티브를 좀 받는 경우도 있고 한데 사실 뭐 야구도 그렇으면 축구는 이미 뭐 네. 피파 쪽 시험 봐서 이제 에이전트 피파 에이전트는 그 숫자적으로 그리 많지 않잖아요. 한때 한 10여 년 전에 2000년 월드컵 이후로 쭉 그게 바람이 불었었죠 한번. 불었다가 예. 지금은 조금 뭔가 좀 제대로 안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의 분들은 야 우리나라 스포츠 시장 사이즈에 에이전트가 과연 필요할까? 네. 이런 의구심을 네. 제시하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이 분야에 뛰어들기 전에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항상 이상과 현실이 상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예. 어쨌든 이런 제도가 생겼다는 거는 이 제도권 하에서는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게 벌써 3년 차를 맞이하게 되는데 자꾸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선수들도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될 거고 구단도 마냥 뭐 이렇게 에이전트와 뭐 각을 세우고 서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선수와 구단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로서도 충분히 에이전트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동업자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프로야구 선수들이 전부 다 에이전트와 계약을 맺은 건 네,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네. 지금 그런데 벌써 3년 차 들어서면서 꽤 많은 선수들이 이제는 에이전트를 선임했고 실제로 이런 일반 에이전트 말고 공익 에이전트란 제도도 있어서요. 연봉 5천만 원 이하 선수들은 또 공익 에이전트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에이전트 역할이 물론 주 역할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선수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네. 또 관심을 둬야 네. 되는 것 중에 네. 또 업무가 맞습니다. 하나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지금 당장은 소위 말해서 수익 창출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네. 투자를 해서 네. 이 선수를 잘 키워내는 일,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신경 쓰셔야 되잖아요. 예, 그게 사실 진짜 에이전트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예. 그런데 회사란 곳이 또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 사실 그 부분에서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요. 그 포션을 정말 현재 지금 일부는 주력 선수들 그리고 또 일부 포션을 또 이제 그런 말씀하셨듯이 그런 앞으로 장래성이 좋은 선수들을 잘 픽을 해서 같이 또 이렇게 키워가는 맛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와 계약을 맺을 때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번은 지금 고연봉인 선수, 잘하고 있는 선수, 그리고 앞으로 더 연봉이 올라갈 거라고 거의 확신이 드는 선수가 첫 번째는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저는 그 부분에서는 선수의 어떤 인성이라든가 또 어떤 이 사회성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부족하면 결국은 어디선가 언제 어디선가 뭔가 일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 터지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 충족되지 않는다면은 그건 인연이 또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한국, 미국, 일본이 사실 대표적인 남미도 그렇습니다만 대표적인 그 야구를 하는 나라들인데 시스템이 조금 좀 다르지 않나 싶거든요. 에이전트 시스템이나 영역들이.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굉장히 재밌는 게 이런 에이전트 제도가 변호사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오로지 선수 한 명만, 변호사당 한 명만. 여러 네. 명을 할 수는 없고. 네, 없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은 무조건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에이전트 활동이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진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계약 이외에는. 네. 아니 네, 최근에 변호사들은 좋겠어. 뭐 정치평론도 네. 해. 뭐 그냥 종편 네. 게스트 네. 나왔다면 변호사야. 공천도 잘 받아. 이런 얘기. 우리 네. 인생의 후배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에이전트 하려면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외국어는 좀 하면은 많이 유리해지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이게 또 앞으로 용병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야구를 하는 나라에 외국어를 할 수 있다면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스포츠를 팬으로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스포츠가 갖고 있는 원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그 느낌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또 선수들과 대화하는데 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난 에이전트 하긴 틀렸네. 외국어가 안 되네. 이젠 우리말도 잘 안 되네. 그게 있다면 이제 좋다. 예. 아무래도 좋겠죠. 네. 보람도 있지만 선수들이 좋지 않을 때 네. 뭐 사실 가족 이상으로 같이 네. 아파야 되고 네. 어려운 점이 훨씬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결혼을 앞둔 뭐 여자친구랑 조금 싸웠다든가 어. 헤어진다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게 경기력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야구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을 또 잘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거의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어디 전세로 사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팀장님. 그러면은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해서라도 뭐 좋은 지역들도 조금 이렇게 추천도 해주고, 예. 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많이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박희진 팀장님한테 나도 에이전트 계약을 맺어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자, 어쨌든 오늘 토크백에서 처음으로 그 에이전트를 하고 계신 우리 박희진 에이전트님 만나봤습니다. 새로운 직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정도라면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또 열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끝으로 이제 우리 토크백 시청자분들에게 네.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한마디를 할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많이 구독해 주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통 막 구독, 좋아요 어떻게 하던데 한국 그 야구 이 캐스터계에 살아있는 그 1세대 아유, 왜 이러세요? 네, 이명수 캐스터님의 토크백이 더 번창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네. 야구 에이전트 제도가 참 어떻게 보면은 멋지게 이렇게 탄생을 했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이 제도의 관리 주체라든가 뭐 그런 곳에서 사실은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제도를 만들어 놓고서 뭔가 이게 알아서 해라라는 그런 느낌이 조금은 제가 들거든요.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역으로 이 공인 대리인들을 잘 관리해주는 좀 주체가 좀 명확하게 생겼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말 에이전트들이 정말 유능하고 인간적이고 능력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에이전트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좀 안 좋았던 기억들을 좀 잊고 좋은 이미지로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관계자분들도 그런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프로야구 팬들 정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올 시즌 정말 무사히 마지막까지 가기를 저도 같이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저도 사실 관심 있는 분야인데 관심은 있으나 제가 할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는 네, 직업 틀림없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도전하시고 오늘도 토크백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박희진 에이전트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